그래서 현송월 씨가 지금 왔잖아요. 예, 이거 저희 관심 많아요. 그 현송월 씨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해. 저도 이제 북한에 대해 좀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좀 다른 이미지의 북한이 왔더라고요. 현송월 씨를 통해서. 그래서 뭐 모란번 악당을 만들고 저기 뭐 김정은 새로 이제 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이러면서 북한이 변화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 제 친구들 같은 경우 평양 갔다 온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미국 친구들. 외국 친구들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걔네들이 제가 북한에 못 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못 가는 거죠 북한에.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막 새로 올라간 신시가지 우리처럼 자기들은 이제 강남 평양의 강남이죠. 그런 걸 건설한 모습을 찍어서 보냈는데 상당히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국적이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근데 현송월 씨가 내려와서 하는 행동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감 물론 뭐 그 안에는 불안감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송월 씨가 뭐 기획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뭐 올 때 보시면은 막 지금 뭐 들고 온 백이 얼마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보도들이 나왔는데 사실 좀 놀라운 거는 현송월 씨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한 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보도가 됐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현송월 씨가 누구고 또 어떤 뭐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 자격으로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둘러보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 다 추측만 있고 정확하게 누군지를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들이. 그런데 와서 이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어떤 그 북한 파워 엘리트의 어떤 멘탈리티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좀 흥미로워서 특히 그 걸어오는 모습이라든가 예. 굉장히 당당하게 걸어왔다든가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현송월 씨 정도 나이대에 있는 사회 지도층이 과연 있는가도 저는 사실 물음이고요. 현송월은 나이가 몇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30대라는 설부터 해가 40대까지 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설이 있는데 나이도 정확하게 지금 뭔지 모르고 있죠. 그리고 뭐 30대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저도 30대로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72년생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72년생으로 지금 다시 또 정정이 되고 있던데 와서 했던 발언들도 되게 웃깁니다. 72년생 치고는 많이 어려 보이는데요. 그럼? 네, 저도 한 30대 중후반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일단 모란번 악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게 단장이거든요. 예. 모란번 악단이 뭐냐면 10인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북한의 걸그룹이에요. 북한의 걸그룹이고 뭐 그중에 뭐 보천보 전자악단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대에서 지금으로 치면 팝송 같은 것도 막 연주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땐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파격적인 의상으로 예. 무대 그 춤도 추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서구 문화와 또 어떤 접경지대가 굉장히 있고 예. 국제화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악단이죠. 예. 다른 악단하고 다르게. 그래서 어떤 많은 그 북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모란번 악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북한의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네. 과거에 진단을 많이 했었죠. 저는 이 교수님 얘기에 많이 공감이 가는 게 특히 북한 관련된 정보에 있어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도하고 싶은 그렇죠. 것만 보도하고 싶은 우리 보수 언론들의 태도에 먼저 문제가 있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2016년에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 당시 이제 봤더니 북한 과학자 거리 이른바 그게 강남이거든요. 그렇죠. 북한을 치면 평양에 과학자 거리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커피가 4,000원 5,000원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비싸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크가 5만 원에서 7만 네. 원이다. 파스타 집도 있고 햄버거 집도 그래서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스테이크가 80불에서 한 100불 사이다. 80불에서 한 90불, 60불에서 80불 사이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60불에서 80불쯤 되는데 여기가 북한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강남의 한 지역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로 네.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봐주면 종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난 그게 되게 웃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북한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데 북한의 종북은 현실을 보자 그러면 종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아니 종북은 명진 스님 한 분이면 좋게요. 종치고 북치는 거 명진 스님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발언을 만약에 90년대까지만 했다. 우리 국가범법 그럼 바로 다 이제 나올까요? 국가범법 줄줄이 엮여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남북 회담을 하고 기자단이 처음에 왔었을 때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80년대에 굉장히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북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마치 반공 포스터에
악마처럼 묘사를 했었는데 얼굴 피부가 빨갛고 뿔이 나 있고. 네. 그런데 막상 우리 기자단이 가서 찍으니까 그냥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다르게 얘기해 줘야 돼서 곤란을 겪은 게 있고 두 번째는 북한에는 빌딩이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70년대 내내 가르쳤었는데 80년대에 이제 남북이 기자단이 왔다 그렇죠. 갔다 하면서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독재 체제인 건 맞고 그러면 전체를 놓고 보면은 뒤떨어진 부분도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 또 지나치게 현실과 다르게 방송에 나간다든가 인용이 된다든가 하는 점은 또 북한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할 기회를 갖다 놓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쪽에서는 얘기하거든요. 북한은 당장 두세 달이면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 중에서도 균형 잡힌 걸 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뭔가 단단한 부분은 단단하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약한 부분은 약한 부분을 갖다 동시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건데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균형 잡힌 생각을 하도록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그거를 또 정치권에도 이용하다가 보니까 그렇죠. 국민들은 한쪽으로 쫙 쏠렸다가 맞아요. 한쪽으로 쫙 쏠렸다가 하게 되면서 오히려 판단력을 갖다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이태강 교수님 영국에서 유학을 했으니 네. 영국에서 유학했던 장하준 교수 있잖아요. 네. 지금 장하준 교수도 계시죠? 예, 옥스퍼드 대학에 계신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습니다. 뭐 사다리 걷어차기 네. 그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80년대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자료를 보니까 코리아 그러고 인덱스가 인용된 게 이렇게 많더래요. 근데 그 인덱스 인용된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좋았었나? 근데 그때 인용된 게 보니까 다 북한의 경제 상황. 노스 코리아죠. 노스 코리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통계를 들여다봤더니 적어도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보다 낫었다. 라고 하는 통계를 보고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방금 얘기하신 1980년을 갖다 어떤 경제가 다시 비약하게 경제의 차이가 나게 되는 분기점으로 보게 돼요. 아, 남북이? 네, 사실은 북한과도 그렇지만 우리는 옛날에 체코나 폴란드나 아니면 헝가리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인 줄 알면서 살았었어요. 70년대 내내. 70년대는 좋았죠. 60, 그러니까 70년대까지. 그 나라가 잘 살았는데 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헝가리나 체코가 우리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면서 배웠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소련이나 동구권 국가가 우리보다 못 살아야지 이게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개방이 되고 알고 나니까 그 나라가 그 시절까지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체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살던 나라였지요. 헝가리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고 비슷하게 북한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훨씬 비교했을 때 개발이 잘된 부분, 계획적 개발이 잘된 부분이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조총련들이 그런 부분을 믿고 또 가서 또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였지요.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편견을 걷어내고 보시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일단 지금 김정은 나이가 지금 30대잖아요. 그리고 리설주 자기 부인 나이가 29, 20대예요. 그리고 여동생 김여정이 지금 31 그러니까 30대죠. 그리고 누나이자 또 이 김정일의 맏딸인 김설송이 있는데 4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송울도 지금 30대에서 40대 정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북한 권력의 핵심부예요. 이미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파워 엘리트층이 가장 젊어요. 예. 국가를 이끌고 있는 그 정치인 중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30대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치나 이런 건 아직까지 세대 교체가 안 됐거든요. 저 30대. 정신은 30대. 근데 여하튼 뭐 저는 뭐 이렇게 30대만 있어야 나머지 다 없애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지금 지도층이 젊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예. 근데 저런 나라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도층이 젊어진 나라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 뭐 이런 것들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뭐 그게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패션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모피를 입고 왔는데. 그리고 그 패션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압구정당이나 청담동 네. 이런 데서 다녀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러나 그 패션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한쪽 면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국민들은 저렇게 못 사는데 저렇게 입고 다녀도 되지라는 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 패션을 보다가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들은 서구지향적인 거예요. 어허. 그거면 이제 개방에 대한 신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 패션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에 이제 했을 때 네. 시계라든가 뭐라든가 영부인이 명품만 나타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어허. 확실히 북한은 아직은 여론 통제가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제 국가니까. 근데 그런 인민에 걸- 전혀 맞지 않는 음. 그런 옷을 갖다 하더라도 아니 근데 어떤 데서 그거는 인민들이 한국도 신경도 쓰지 마찬가지예요. 않고 네. 통제도 가능한 어.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 패션도 확실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북한 같아요. 실정은 좀 다 보여주고. 예를 아니 근데 들어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북한 특권층을 네. 보수들이 막 이렇게 비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안 그렇나요? 한국은 제가 뭐 강남 가보면은 예. 뭐 감히 꿈꿀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 천연기차잖아.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특권층이 없나? 그거 있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 언론에서 최 원장님 언론에서 북한에서 온 그 세터민들 이주민 그 대한민국으로 이 세터민들이 경우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잘 사는 나라인 줄 알고 왔더니 그렇죠. 잘 사는 사람들은 소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살고 양극화가 너무 심한 사회에서 북한보다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만나면 이런 거 보도하면 종북이죠. 큰일 나는 줄 알아. 왜냐면 이런 거 객관적으로 보도하면 왜 안 되죠? 이제 세터민은 진짜 되게 마음이 아픈 게 그럼 어렵게 살잖아요. 다들 내려와서. 네. 사터민 분들은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란 걸 더해서 이민자의 서러움이 있어요. 이민자의.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 한국 사람이 이민을 가서 우리 이민 1세대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는데 세터민들이 이민자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동정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민이 아닌 같은 민족의 국가니까 여기 옴으로 인해서 이사 온 건데 그냥. 이사 온 거고 무조건 어떤 이념을 버리고 이쪽에 적응하기 위한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지 적응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순간 그게 불평불만으로 하면서 그러려고 하면은 왜 내려왔지라는 부당한 비난을 그분들이 받게 되는 게 있어요. 이태강 교수님 질문 네. 있어요. 네. 북한의 노동신문 보면 조악하게 그지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우리 여기서 이미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고 나는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체제적으로 이미 결판이 났는데 그렇죠. 다만 거기서 이제 핵무기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게 군사적으로 그런 그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 말고는 우리나라 사람들 5천만 국민들에게 니네 북에서 가서 살래? 남에서 살래? 그러면 다 남에서 산다는 거 살죠. 아니에요? 네. 심지어는 고종간첩들도 임무가 끝난 다음에 북으로 가라면 안 가고 도망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런데 노동신문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안 되나요? 저는 노동신문을 떠나가지고 그냥 조선중앙통신을 네. 채널 하나 만들어서 계속 중앙통- 보여주면 그게 바로 저는 북한에 대한 실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의 자신감의 아무도 표현 동의하지 아니에요? 않을 거예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조선중앙통신을 보면 북한이 저런 나라면 가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걸 왜 우리가 보면 안 되죠? 근데 왜 오픈을 그러니까 안 그게 하죠? 참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네, 제가 항상 진짜. 주장하는 게 그냥 채널 하나 해가지고 계속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계 채널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네. 전 세계 채널이. 근데 이제 오픈 못하는 거의 첫 번째는 오픈함으로써 그게 국내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되다가 보니까 만약에 어느 정권이든지 특히 진보 정권에서는 그거를 오픈한다는 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상징으로 다가서게 되는 그렇지. 거니까. 그런 다음에 또 그거를 오픈한다는 거는 결국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우리 정권이라든가 통일부가 동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픈했다는 것 자체를 그 내용에 동조하는 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송이님, 저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때 보니까 연식이 이미 이제 40 중후반 넘어갔죠. 초등학교라고 그러지 않은 거 봤더니. 저 국민학교 때 북한 어린애들 타가수에서 집단 육아하는 비정한 정치 체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돌도 안 된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잖아요. 한송이님이 이름도 그렇고 약간 종북 같기도 한데. 자, 어제 한 보수단체에서는 현성월이 서울역 오자마자 인공기로 불태웠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참 이게 이제 보수가 정말 과거 체제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제 같았으면 차라리 거기서 반모피 시위를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보수단체 예. 머리가 좀 돌아갔으면 오. 모피코트 입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보호단체처럼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 다 벗고 다 이렇게 벗고 모피 나체로 반모피 시위를 했으면은 동물을 살려주자. 훨씬 더 이러면서. 많이 이제 주의를 끌지 않았을까. 거기서 뭐 인공기를 태우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야, 황당무계한 좋은 거죠. 생각이 있어요. 그 보수 단체에 이태강 교수가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가 되는 거야 그냥. 저는 보수하고 생리가 안 맞습니다. 보수할 그래요? 게 없어요. 보수할 게. 전 보수주의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보수는 BOSS 보스주의자. 저는 그래 지킬 게 별로 용꼬리 없어가지고. 우던 뱀대가리가 좋다.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좋은 자세예요. 최민기 원장님 우리 쟤도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데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아닙니다. 고객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상담 받을 애가 들이 왜 정신 둘이 저러고 있나? 네, 저는 사실 공연 전에 이런 그 보수 단체의 이런 반응보다도 예. 제가 가장 관심을 두는 거는 공연 후의 반응이에요. 일단 그 공연의 내용과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공연 내용 중에 사전 검열 하자 그러면 싫어할 건데 거기서 그 북한 체제 우수성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김일성, 김정은, 그 김정일 장군님, 위원장님의 위대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공연 딱 중지시켜야 돼요? 저는 뭐 그런 거 그렇게 사전 조율을 노골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협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이 예를 들어서 저번에 북경 가가지고 이제 그 이 김정은이 제시한 그런 그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 철수해 버렸잖아요. 그것도 현송으로 결정했잖아요. 예, 현송을 결정을 했는데 저는 그거하고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현송월이 와서 이제 일방적으로 그냥 뭐 북경에 가서 우리가 초청받아가 공연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연이 중요한 거예요.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지가 북한의 태도가 어느 정도까지 유연한지를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공연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끝났어요 두 분. 예, 우리는 오늘 끝나는 대로 최명기 원장한테 정신감정 좀 받고요. 가야 되겠습니다. 상담 좀 해주세요. 네. 예, 자, 감사합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부고리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커피가 4,000원, 5,000원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비싸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크가 5만 원에서 7만 원이다. 파스타 집도 있고 예, 햄버거 집도 그렇죠.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스테이크가 80불에서 한 100불 사이다. 80불에서 한 90불, 60불에서 80불 사이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60불에서 80불쯤 되는데 여기가 북한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강남의 한 지역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로 네.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봐주면 종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난 그게 되게 웃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북한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데 북한의 종북은 현실을 보자 그러면 종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아니 종북은 명진 스님 한 분이면 좋게요. 종치고 붙이는 거 명진 스님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발언을 만약에 90년대까지만 했다. 우리 국가범법 그럼 바로 이제 당할까요? 국가범법 줄줄이 엮여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남북 회담을 하고 기자단이 처음에 왔었을 때 예.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80년대에 굉장히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북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마치 방공 포스터에 악마처럼 묘사를 했었는데 얼굴이 피부가 빨갛고 뿔이 나 있고. 네. 그런데 막상 우리 기자단이 뭐 기획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뭐 올 때 보시면은 막 지금 뭐 들고 온 백이 얼마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보도들이 나왔는데 사실 좀 놀라운 거는 현송월 씨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한 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보도가 됐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현송월 씨가 누구고 또 어떤 뭐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 자격으로 여기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둘러보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 다 추측만 있고 정확하게 누군지를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들이. 그런데 와서 이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어떤 그 북한 파워 엘리트의 어떤 멘탈리티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좀 흥미로워서 특히 그 걸어오는 모습이라든가 예. 굉장히 당당하게 걸어왔다든가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현송월 씨 정도 나이대에 있는 사회 지도층이 과연 있는가도 저는 사실 물음이고요. 현송월은 나이가 몇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30대라는 설부터 해가 40대까지 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설이 있는데 나이도 정확하게 지금 뭔지 모르고 있죠. 그리고 뭐 30대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저도 30대로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72년생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70년생으로 지금 다시 또 그래서 이게 현송월 씨가 지금 왔잖아요. 예, 이거 저희 관심 많아요. 그 현송월 씨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해. 저도 이제 북한에 대해 좀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좀 다른 이미지의 북한이 왔더라고요. 현송월 씨를 통해서. 그래서 뭐 모란번 악당을 만들고 저기 뭐 김정은 이 새로 이제 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이러면서 북한이 변화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 제 친구들 같은 게 평양 갔다 온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미국 친구들, 외국 친구들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걔네들이 제가 북한에 못 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못 가는 거죠 북한에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막 새로 올라간 신시가지 우리처럼 자기들은 이제 강남, 평양의 강남이죠. 그런 걸 건설한 모습을 찍어서 보냈는데 상당히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국적이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근데 현송월 씨가 내려와서 하는 행동들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감, 물론 뭐 그 안에는 불안감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송월 씨가 정정이 되고 있던데 와서 했던 발언들도 되게 웃깁니다. 72년생 치고는 많이 어려 보이는데요. 그럼? 저도 한 30대 중후반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일단 모란번 악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게 단장이거든요. 예. 모란번 악단이 뭐냐면 10인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북한의 걸그룹이에요. 북한의 걸그룹이고 뭐 그중에 뭐 보천보 전작단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대에서 지금으로 치면 팝송 같은 것도 막 연주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땐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파격적인 의상으로 예. 무대 그 춤도 추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서구 문화와 또 어떤 적경지대가 굉장히 있고 예. 국제화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악단이죠. 예. 다른 악단하고 다르게. 그래서 어떤 많은 그 북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모란번 악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북한의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네. 과거에 이제 진단을 많이 했었죠. 저는 이 교수님 얘기에 많이 공감이 가는 게 특히 북한 관련된 정보에 있어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도하고 싶은 그렇죠. 것만 보도하고 싶은 우리 보수 언론들의 태도에 먼저 문제가 있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2016년에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 당시 이제 봤더니 북한 과학자 거리 이른바 그게 강남이거든요. 그렇죠. 북한을 치면 평양에 과학자 가서 찍으니까 그냥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다르게 얘기해 줘야 돼서 곤란을 겪은 게 있고 두 번째는 북한에는 빌딩이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70년대 내내 가르쳤었는데 80년대에 이제 남북이 기자단이 왔다 그렇죠. 갔다 하면서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독재 체제인 건 맞고 그러면 전체를 놓고 보면은 뒤떨어진 부분도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 또 지나치게 현실과 다르게 방송에 나간다든가 인용이 된다든가 하는 점은 또 북한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할 기회를 갖다 놓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쪽에서는 얘기하거든요. 북한은 당장 두세 달이면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 중에서도 균형 잡힌 걸 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뭔가 단단한 부분은 단단하다고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거고 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약한 부분은 약한 부분을 갖다 동시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건데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균형 잡힌 생각을 하도록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그거를 또 정치권에서 이용